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이 제2강이고요. 2강이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2강 첫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봤냐. 자, 기록과 메모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기록과 메모가 실질적으로 뭐 일반 자기 관리하거나 시간 관리 하시는 분들도 기록과 메모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기록과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하는 개념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다 모아놓은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아카이브가 뭐예요? 블로그가 되겠죠. 기록장, 메모장. 이거를 온라인에다가 하고 있는 기록장, 메모장이 블로그.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블로그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일기장, 아니면 어떤 뭐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아카이브.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개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건 큐레이션 하거나 에디톨로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요약을 하면 그런 요약인 거고, 그런 이제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큐레이션을 하는 도구를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 생각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블로그를 잘 알면 필요해요. 아까 큐레이션과 에디톨로지를 잘 하려면 그 전 단계가, 이건 이제 소위 얘기하면 도구 같은 느낌이고요. 위에서 이야기한 도구. 그런데 블로그에서 생각 잘하는 기술은 뭐냐면 아까 이 도구의 원천적인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 정리를 해서 어떻게 큐레이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순서대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블로그도 잘한다라는 주제를 두고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도구와 만다라타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야기할 이 세상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런데 이 현장에 나가거나 강의를 많이 해보면 기존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 지금 여러 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그걸로 포스팅이나 글을 쓰려고 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다? 힘들다. 무척 힘들다. 하다가 질린다. 꾸준히 할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이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뭐 오늘도 지금 한 3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강의를 관련되어 있는 글을 올릴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2주가 안 돼서 이 개념 하나만 잘 알아도 확실하게 변해요. 확실히 글쓰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아니더라도 큐레이션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들은 거거든요.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김정원 박사의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표지 여기 위에 있죠. 한번 보면 여기에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확대가 안 되는 거 다시. 그러면 일단 뭐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여기 뭐 작아도 좀 한번 읽어봅시다. 에디톨로지라는 창조는 편집이다. 이게 이제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죠.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새로움을 창조하고 싶은 사람은 이 부분을 꼭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큐레이션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들을 차용해 와서 여러분만의 편집 기술로,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만의 무엇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다 끝난 게 있으면 큐레이션과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일을 지금 하면서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지금 방송도 찍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집필 중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전자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책 판매도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일부는 무료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적용을 해드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의 블로그는 확실히 어떻다? 나아진다. 그러니까 새롭게 무언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큐레이션 에디톨로지처럼 기존에 있는 지식과 기존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하고 편집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생각까지 넣으면 가장 완벽한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건 시작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시작의 기술.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탈피하기 위한 7가지 시작의 방법, 뭐 기술,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망설이거나 무언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책 쓰기가 두려워서, 블로그에 글 쓰기가 두려워서, 유튜브에다 영상을 찍기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 그게 바로 뭐냐? 시작의 기술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요점 정리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뭐가 꼭 완성되어야만 가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큐레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것들을 잘 편집하는 것. 어떤 정보를 잘 모아놓는 것.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어떻게? 제가 글쓰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글쓰기를 할 때 초등학생 정도가 그 글을 읽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하게 이해하게 수 있게끔 내가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글쓰기가 가능한 분들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똑같이 글을 쓰고 말을 하더라도 누가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내가 모르고 설명을 하면 초등학생도 그 얘기를 듣고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마음속에 간직을 한 상태에서 무엇을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꼭 완성되어야만 가치 있는 컨텐츠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지나친 게으른 완벽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다. 꼭 완성되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만족인지 자만인지 모르지만 그렇다.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과정도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왠지 글감이 없다거나 진도가 안 나가거나 했을 때 이 내용을 한 번만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자, 나만의 디지털 크리에이팅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명을 좀 드리면 생각을 키우는 도구, 제가 뭐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꼭 책이 제일 좋아. 책. 생각을 키우는 도구는 책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뭐 어떤 뭐 그런 뭐 탤런트가 있어서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범인은, 저희는 천재가 아니니까 저희 같은 범인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깨달음이 있고
뭐 일반 일상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한 일상을 가지고 저는 뭐를 먼저 만들었냐면 2순위로, 아까 같이 1순위로 이걸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뭐 미라클 모닝도 해서 글쓰기도 하고 글을 쓰면서 깨닫기도 하고 한 걸 가지고 일단은 뭐를 만드냐면 저는 강의 교환을 만들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도식화해서 교환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을 가지고 영상 콘텐츠부터 찍어요, 저는. 그 뒤에,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걸 이제 글로 쓰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뭐, 마치 강의 교환을 PPT로 만드는 거를 제가, 무슨 메모장, 기록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강의 교환을 만든 걸 가지고, 여기에 살을 더 붙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살을 더 붙여서 블로그에 포스팅, 혹은 콘텐츠로다가 바꿉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은 강의 교환을 먼저 만드느냐, 닭이 뭐, 이거 블로그 포스팅이 먼저냐,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고 똑같아요. 다 중요해요, 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 나름대로의 요령이, 저는 강의 교환을 먼저 만들고요. 포스팅을 그 다음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올리는,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전반적인 글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사각형의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한 30개 정도 모았는데, 조금 더 모아서, 이건 이제 어디에 발행을 할 거냐면,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고 카드 뉴스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카드 뉴스 형태로.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하는 것과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는 별개의 것으로 두지 않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책 읽고 공부하고 깨닫고 제가 하고 있는 일상을 강의 교환이나 포스팅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같은 방향과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강의 교환을 만들어서 당연히 강의 수익화를 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면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애드 포스트 같은 경우 연결이 될 테고, 이러한 것들이 다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써서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교환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뭐가 블로그 포스팅이 아닌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로다도 전혀감이 가져가고, 이거는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변화를 시켜서 이게 저만의 크리에이팅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개발, 수익화,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강의도 하고 제가 그렇게 수익도 얻고 이렇게 지금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한 번쯤 더 고민하시고 한번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지만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 자, 여러분들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검색 엔진, 네이버나 다음 구글, 그 다음에 블로그 탭을 한 번쯤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는 말 그대로 검색 엔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검색 엔진, 구글, 다음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최소한 검색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도 한번 해보고 이게 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요 블로그도 다음도 있지만,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네, 그렇죠. 이게 블로그 탭이에요. 그냥 전부 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러한 블로그 탭을 눌러서 블로그 탭 안에 들어가 보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전이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게 그렇죠. 저는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그다음에 구글, 다음 뭐 이 세 개가 찍으면 충분해요. 1위는 네이버, 2위는 구글, 그다음에 3위는 다음이니까 그 안에 한 번쯤 들어가셔서 검색 엔진이 어떤 식인지, 그 다음에 각각의 블로그 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야, 이 블로그 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모아져 있는지 한 번쯤 공부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